오늘 우리는 일본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왜 우리 삶과 글로벌 시장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6년 3월 말까지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0엔이라는 유례없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저 현상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일본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결정적 변수는 다카이치 사나에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강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며, 이는 정부가 시장의 안정보다는 성장을 위해 무제한적인 자금 공급을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확장 재정이라는 정책적 용어의 실체는 결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어 시중에 공급한다는 의미이며, 시장의 엔화가 흔해질수록 그 가치는 물리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을 맞이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화폐를 찍어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엔화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위험천만한 외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딜레마를 이해한다면, 왜 현재의 엔저 흐름이 개인의 노력이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지향하는 경제 노선은 과거 아베노믹스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도이지만, 문제는 당시와 지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엔화 가치 하락을 감내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믿어왔던 엔저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라 경제를 살린다는 마법 같은 공식은 이미 글로벌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해버린 현재의 일본 산업 구조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낡은 이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지만, 지금은 엔저로 인한 이익이 일본 국내로 환수되지 않고 해외 법인에 머물며 오히려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기록적인 엔저는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기업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아주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율이라는 숫자의 변화를 넘어 일본이라는 국가가 보유한 전 세계적인 구매력과 경제적 위상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국민들이 마주한 가장 슬픈 현실이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장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상품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서비스와 디지털 분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엔저의 숨겨진 주범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독, 글로벌 플랫폼 이용료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매달 달러로 지불되면서 일본의 국부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해외로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디지털 적자는 엔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일본 경제의 마지막 기초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으며, 엔화 가치를 아래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대한 중력처럼 작용하여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강력한 제조업 무역 흑자를 방패 삼아 엔화의 가치를 견고하게 지켜왔으나, 이제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일상화되면서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사줄 세력이 점차 사라지고 파는 세력만 득세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엔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 해도 100조엔이 넘는 막대한 국가 부채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자 부담 때문에 정책적 기동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는 점이 엔화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계속 풀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엔화를 투매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현재의 엔저 현상은 일본 내부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과 변화된 글로벌 산업 구조, 그리고 대외적인 금리 환경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거대한 소용돌이이며, 이는 한두 가지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대급 엔저가 고착화될 때 일본 사회와 서민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파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더욱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이 몰고 온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일본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다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매우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물가가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국민들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물가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이 연일 급등하면서 소득이 정체된 서민들은 평소 즐겨 먹던 소박한 한 끼 식사마저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일본 엔화는 전 세계적인 안전 자산으로 통하며 세계 경제의 보루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가난을 넘어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저렴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서글프고도 명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고 저렴한 여행지이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자국에서 이방인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심의 명품 매장이나 고급 식당은 엔저의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 대다수 일본 청년들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를 버팁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이른바 인재 유출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내에서 정규직으로 받는 월급보다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다는 현실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심어줍니다. 의료, 엔지니어링, IT 등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떠나면서 일본 내부의 산업 기반과 서비스질은 갈수록 약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를 주저하게 되면서 일본의 기술 혁신 속도는 정체되고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뒤처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제조업의 부활이나 고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통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일본 국민들이 평생 일궈온 노동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국가의 품격과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도쿄 중심지의 노른자위 땅들과 랜드마크 건물들이 엔저를 틈탄 외국 거대 자본에 의해 대거 매식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영토와 건물이 외국인들의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국가적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수록 일본의 탄탄했던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우울한 패배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폐를 찍어내는 미봉책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여전히 눈앞의 선거와 단기적인 지지율 확보에만 급급하여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의 늪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엔화 가치의 끝없는 하락은 일본이 지난 세기 선진국으로서 누려왔던 수많은 혜택과 영광스러운 지위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슬픈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뼈아픈 반면교사 삼아 통화 가치의 안정과 국가 기초 체력 확보가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금리 격차와 중앙은행의 딜레마를 통해 엔화가 왜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내밀한 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 일본 은행은 나홀로 제로 금리를 고수하며 시장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현격한 금리 차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자가 붙지 않는 엔화를 팔고 고금리의 달러를 사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며 엔저를 부채질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100조 엔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때문이며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정부의 이자 부담은 파산 수준에 이릅니다. 결국 일본은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른바 부채의 덫에 갇혀버렸고 이러한 정책적 무기력함은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만만한 공격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기승을 부리며 일본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기 세력들은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엔화를 투매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수십 년간 초저금리에 의존해 겨우 연명해온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일본 산업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어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일본이 엔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이 좀비 기업들이 연쇄도산하며 일본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줄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자니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해 혁신적인 강소기업들마저 고사 위기에 처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됩니다. 일본의 명목 GDP가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추락한 사건은 단순히 순위의 변화가 아니라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경제 대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과거 아시아 경제의 맹주로서 목소리를 높였던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 역시 엔화 가치 하락과 함께 전 세계 무대에서 예전만큼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평생을 바쳐 저축한 소중한 연금과 예금 자산은 엔저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실질적인 가치가 매일같이 증발하며 노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던 찬란한 기억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이제는 거꾸로 일본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외국 자본의 헐값에 팔려나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이제 일반적인 일본 서민들에게는 꿈도 꾸기 힘든 사치가 되어버렸고, 일본 청년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하는 과정을 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수익성이 낮은 곳으로 판단하여 철수하거나 신제품 출시를 미루는 재팬 패싱 현상은 일본의 디지털 소외와 폐쇄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엔화를 사들이며 방어에 나서보지만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보유한 실탄과 명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금리라는 단기 처방을 넘어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파괴적인 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경직된 관료 사회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고령화된 인구 구조는 일본이 맞이한 이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내부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엔화의 추락이 시사하는 바를 넘어 일본 사회 내부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다음 장에서 고찰하겠습니다. 엔저로 인한 국력의 약화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지형 속에서 일본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잃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경제 외교력은 이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방어하기에도 급급한 처지에 놓이며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달러당 160엔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환율의 변동을 넘어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지표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일본에게 엔화 가치 하락은 곧 에너지 안보의 위협이며 발전 단가 상승으로 인한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불러옵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수입 식품 가격의 폭등은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발전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게도 엔저 현상은 커다란 걸림돌인데,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첨단 무기 체계의 도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일본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은 원가 압박에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간의 극심한 양극화는 일본 사회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켜 내수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치명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 국민들의 막대한 개인 저축 자산은 엔저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의해 매 순간 그 실질적인 구매력이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자산을 지켜내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과거 영국이 겪었던 영국병처럼 일본 역시 활력을 잃은 경제 구조와 엔저가 결합되어 장기적인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재팬 패싱을 넘어 이제는 일본의 기술력조차 엔저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는 재팬 아이솔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저렴한 물가에 환호하며 쇼핑을 즐기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인들의 노동 가치가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뼈아픈 자화상이 숨어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이 국가 전체의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만 양산하여 산업 구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도심의 노른자위 땅들이 외국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은 향후 일본의 부동산 정책과 주거 안정에 있어 예상치 못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일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없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며 도전 정신보다는 안주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엔저로 인해 해외 유학이나 연수가 어려워지면서 일본 차세대 리더들의 국제적 감각과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심각한 인적 자본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지표와 수치들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일본 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릅니다. 결국 엔화 가치의 회복은 단순히 환율 개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일본 사회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혁신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본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주변국인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의 거대 기업들은 수십 년간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성장의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해온 특유의 기업 문화는 빠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서 일본이 도태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고착화된 엔저와 맞물려 파괴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한국과 대만이 위기 때마다 과감한 투자와 체질 개선으로 도약했던 것과 달리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채 엔화 가치 하락의 투시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렴한 일본이 되어버린 현실은 단기적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보다는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퇴행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와 반도체 전쟁 속에서 일본의 기술 경쟁력은 엔저로 인한 투자,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갈수록 힘을 잃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아베노믹스가 남긴 유산인 무제한 돈 풀기는 이제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가로막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일본의 미래를 옥죄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젊은 세대의 소득과 국가의 세수는 엔저로 인해 실질적으로 감소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기 때마다 찾았던 안전자산 엔화의 신화는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오히려 엔화는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면 일본은 국가 부도에 준하는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일본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엔저로 인한 일본의 생산 차질은 전 세계 제조업 전반에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 압력과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에 길들여진 일본 국민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오르는 물가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며 겪는 심리적 공황 상태는 일본 사회의 소비 심리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당 160엔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이후 시장은 다음 목표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 중앙은행의 개입조차 비웃는 투기 세력들의 공격은 엔화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일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객의 지갑을 여는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할 수 있는 독보적인 고부가 가치 기술과 서비스를 다시금 창출해내는 제2의 개항 수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시스템과 관료 조직은 여전히 낡은 방식의 경기 부양책에 매몰되어 있으며, 엔저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한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엔저는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동북아 경제 블록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본 청년들이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프리터 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사회적 풍토는 일본의 미래 인적 자본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와 같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상징했던 완벽함과 신뢰의 가치는 엔저로 인한 원가 절감 압박 속에서
점차 퇴색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제조업이 쌓아온 수십 년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사회는 이제 풍요로웠던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나 낮아진 국격과 통화 가치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화폐를 더 찍어내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책은 다음 세대에게 갚을 수 없는 빚만 넘겨주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이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경제적 실험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일본의 선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 나아가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달러당 160엔이라는 상징적 수치는 일본 경제가 구가하던 화려한 시대에 막을 내리고 유례없는 구조적 위기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슬픈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엔저 현상을 통해 화폐 가치의 하락이 한 국가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부심과 삶의 전체적인 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이웃나라의 불행이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 전쟁이 몰고 온 글로벌 경제의 비정한 논리가 투영된 거대한 실험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화 가치를 낮추어 성장을 꾀하려는 시도는 결국 선진국의 이기주의가 극한에 달한 결과이며 이는 결코 건강한 경제 시스템이 용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꿈꾸는 재정 확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갉아먹고 엔화를 위험 자산으로 전락시킨 현실은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제조업의 양적 팽창에서 디지털과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동했음을 엔저로 고통받는 일본의 산업 구조가 우리에게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해 일본 서민들이 평소 누리던 소박한 일상의 행복마저 위협받는 현실은 국가의 정책적 실패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잔인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고수해온 폐쇄적인 관료주의와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회 구조는 거대한 엔저의 파고 앞에서 그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본 경제가 다시금 부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우리 한국 역시 일본의 엔저 위기를 강 건너 불보듯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화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엔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일본 사회가 어떤 창의적인 해법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화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번에도 근본적인 개혁 대신 돈을 찍어내는 미봉책에 머문다면 엔화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영원히 상실하는 비극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분석을 통해 엔화 가치 하락이 몰고 온 파괴적 변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요인들을 짚어보며 다가올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엔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직한 지표와 혁신적인 성장 동력을 다시금 전 세계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엔저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해외로 떠나는 대신 자국 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극복의 시작입니다. 화폐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미래 가치를 상징하는 가장 정직한 얼굴임을 이번 엔저 사태는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긴 시간 동안 일본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엔저의 충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내용이 통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과 환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더욱 냉철하고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엔화의 추락이 멈추고 일본 사회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날이 올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 질서로의 고통스러운 재편이 계속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